나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내는 것만 가산세 부담하면 좋은데 불편한 상황 발생해요. 공급하는 사업자는 2%를 부담하게 되고 더욱더 큰 문제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로뎀 세금 공부방 지재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에 말하는 적격증빙 4가지 중에 세금 계산서라는 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세금 계산서가 어떤 건지, 그리고 발급해야 될 때 어떤 것들이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궁금해 하시는 사항 5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세금 계산서란 뭐냐? 사업주가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완료했을 때 발급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 간의 거래에서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판매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됐다. 이때 당연히 영수증 요청할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게 제1원칙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2개가 자동으로 발행되거든요. 하나는 내 거, 공급하는 자 거. 하나는 공급받는 자 거. 공급하는 사람은 매출세액이라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거고, 공급받는 사업주는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이걸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계산서는 제때 꼭 발급하셔야 돼요. 매출이 확정되고 매입이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종이로 많이 발급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좀 의무로 했어요. 내가 직전 연도에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돼요. 근데 이전에는 8천만 원 넘었다가 올해에는 8천만 원을 안 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최초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면요, 계속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주의해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4가지는 무조건 적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번호, 그리고 성명, 상호를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당연히 내 공급가액과 거기에 따른 매출세액 10%가 정확히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째는 작성 연월일이래요. 작성 연월일은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액이 확정되고, 이 확정되는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날도 이 사람이 발급받은 일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작성일자를 생각해서 발급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물건이 공급하는 자한테 판매했을 때, 받았을 때예요. 판매했을 때는. 그리고 서비스가 완료된 날짜에 꼭 발급하셔야 돼요. 이 4가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는데, 그 외에는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발급하실 때 이메일 알려달라, 주소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실 때 있잖아요. 사실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뭔가 우리가 발급할 때 비어있으면 좀 보기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사업자 번호 주고 성명 주고 부가세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이 확정되어 있는데 주소나 이메일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지만 이메일 또는 주소 같은 것들은 안 쓰셔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인데 네. 다음 달로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수정 발급해서 막 네. 11월에 끄는 건데 막 이렇게 해달라는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시기라는 건 세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제아가 인도한다, 내가 물건을 판매한다, 그 날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가 완료됐다, 그런 것들 계약서에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은 어느 정도 조율이 좀 가능하겠지만 큰 금액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2월에 발급해야 될 걸 고객사의 요청으로 1월 달에 발급했다? 그럼 나는 12월 매출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발급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공급 시기가 도래했는지, 지금 발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때 발급하셔야 돼요. 공급하는 사업자가 늦게 발급하면요, 지연발급이라고 해서 내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는 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셔야 돼요. 나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내는 것만 가산세 부담하면 좋은데, 이거 늦게 발급받는 매입자도 가산세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불편한 상황 발생해요. 공급받는 자는 0.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 제때 발급하시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가산세 지연 발급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근데 미발급하면 당연히 가산세 더 크겠죠? 공급하는 사업자는 2%를 부담하게 되고, 더욱 더 큰 문제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때는 뭐 소송까지도 갈 수 있겠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끔 내가 늦게 발급 또는 미발급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 거래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물건을 팔지도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우리 세법에서는 가공세금 계산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예전부터 당연히 문제되었지만 이제는 더욱더 국세청에서 페널티를 세게 먹이겠다 해서 이번에 세법도 개정됐거든요. 내가 발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4%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그리고 발급받는 사업자, 세무조사의 대상 중에 가장 1순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실제 거래 내용이 없는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 가세자, 면세사업자, 그리고 사업자가 없는 소비자와 상관없이 나는 일반 가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돼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일반 가세자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사업자인데 우리 거래 상대방은 학원업이란 말이죠. 학원업은 면세사업자에서 부가세를 공제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일반 가세자인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든 또는 일반 소비자든 상관없이 부가세를 따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발급할 때는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업자이든 상관이 없다.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된다. 그럼 세 번째하고도 이어지는데요. 내가 일반 가세자면 나는 세금계산서밖에 발급을 못해요. 세금계산서와 비슷하지만 부가세가 안 붙어 있는 게 있죠. 그거 계산서. 계산서는 내가 면세되는 물건을 팔거나 면세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가가치세 일반 가세자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된다. 다음에는 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하실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순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거 너무 문제가 많고 저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가 대금 자체를 받지 못해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대표님들 많으신데요. 원칙적으로는 안타깝게도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라는 건 대금 수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물건이 나가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고요. 내 서비스가 완료되면 발급해야 되고요. 계약서에 따라서 발급해야 될 시기가 오면 또 발급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래 대금은 우리 공급받는 사업자가 갑자기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부도가 나거나 파산되거나 아니면 또는 사업주가 사망해서 대금을 수령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돈도 못 받았는데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냐 이렇게 억울해 하시지만 세법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인정받을 때만 다시 부가세를 돌려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이 인정하고 있는 사유는 명확해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그럼 파산에 대한 재판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기업이 회생하고 있거나.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은 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날, 미수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날은 계약서에 적혀 있겠죠? 만약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내가 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날이 될 거예요. 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다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겠지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이유들이 아니면 절대 마음대로 마이너스를 발행해서 내가 부가세 안 내겠다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세무대리인에게 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수정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 시기라고 하는 내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리고 서비스가 완료됐을 때 발급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발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거래 상대방이 돈을 먼저 주겠다. 하지만 돈을 줬으니까 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먼저 발급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7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면, 일주일이죠? 일주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면 먼저 선세금계산서라는 걸 발급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우리 거래에 대해서 건건이 발급해야 되냐. 내가 한 달에 막 아주 작은 제품을 판매해서 같은 거래처한테 10개, 50개 이렇게씩 돈을 건건이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달치를 합쳐서 말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하셔도 돼요. 세금계산서는 굳이 건건이 안 하셔도 돼요. 한 달에 합쳐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했을 때예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하나만 발급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에요. 왜냐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또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나는 매출이 2번 잡히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2번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해도 되지만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제외하시면 돼요. 왜냐면 거래 대금을 받는 게 사실 더 우선이잖아요.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이 거래처가 지금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카드 결제는 가능하시대요. 그럼 일단 받아야죠. 받고서 나중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급분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시면 돼요. 하지만 반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거래처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청했을 때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신용카드 결제로 인해서 적격증빙 1개를 발급했어요. 하지만 또 발급해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매출이 2번 잡히지 않도록 발급을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하셔도 된다. 다섯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잘 적혀져 있거든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내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의 세 그리고 작성일자를 잘못 적었다. 요거에 대해서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라는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요. 제가 착오에 의해서 이중 발급했어요. 한 거래에 대해서 2번을 발급했어요. 그럼 하나는 취소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으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 사유는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 발급했던 날짜로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기존에 신고했던 부가가치세를 수정해야 될 수 있거든요. 이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셔야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몰라서 나중에 변동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도 있어요. 공급가액의 변동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팔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의해서 20만 원을 더 받기로 했어요. 그럼 20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발급할 때 몰랐잖아요. 요거는 공급가액이 변동하는 사유를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겠죠, 처음과.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이 해제될 때예요. 내가 처음에 물건을 판매할 때 계약이 해제될 줄 모르잖아요. 물건을 판매했는데 업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거래에 대해서 무효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무효로 하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제하의 환입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아예 환불이에요. 내가 물건을 다 판매했는데 일부 환불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하시면 돼요. 자, 이 2번째로 말씀드린 3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유가 발생한 날짜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2가지 사유, 기재사항일 착오 정정할 때 그리고 이중 발급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되고, 2번째 말씀드린 공급가액 변동 그리고 계약의 해제 그리고 제하의 환입, 물건의 반품이 일어났을 때는 작성일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발급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안 하셔도 된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발급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 주의하셔서 거래처와 원활한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때 발급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또 수정할 때 사유들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정 세금계산서 꼭 정확히 발급하셔야 돼요. 막 마음대로 나 돈 못 받았어, 이거 이상해졌어, 마이너스 금액으로 쳐서 발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해야 되고, 또는 우리 공급 시기에 따라서 매출이 누락되거나 매출이 다음 연도로 밀려가지고 우리 매출 신고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홈택스에서 끊으려면 공인인증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막 4,400원짜리 있고 네. 11만 원짜리 있던데 네. 11만 원짜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일반적인 사업자는 4,400원짜리면 충분해요. 범용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11만 원짜리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발급받으시는 사업자분들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싼 거로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셔서 세금계산서 인증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